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는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지금 현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소식이죠. 10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3일 오전 10시 3분경 총 8개의 주소에서 약 2588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팔아버리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단순히 지갑 세탁을 위해서 지갑을 옮긴 것이다, 여러가지의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가격은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회사 게이트웨이 파트너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기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전통 투자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는 비이성적 과열의 흔적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크립토덕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미 마지막 저점에 와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두드러진 반등과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고, 비트코인은 올해부터 안정을 보이며 낮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지루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그에 반해서 조셉 영은 올해 비트코인은 하락장에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락 후에는 기업 및 해시율 증가 등 인프라 강화가 동반되어 왔다며 2019년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조금 뒤에는 비트코인 관련 정보 및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물로 나온 비트스탬프와 코빅 그리고 넥슨에 관한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그룹 지주사인 NXC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공동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이르면 다음 달 예비 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직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나, NXC는 크게 게임, 넥슨 등 라이프스타일, 스토케, 브릭링크, 블록체인, 코빗, 비트스탬프 등으로 나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다. 각 분야는 사업적으로 이질적이어서 일괄 인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로 제한이 된다. 특히 게임 분야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게임 및 IT 기업이 다수 있어서 재무적 투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암호화폐 관련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정이 각국마다 다르죠. 그래서 인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가 여기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이것을 인수할 후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이제 금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이제 하지 않을까, 혹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데서 인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후오비 코리아가 드디어 법인 계좌를 활용한 원화 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애초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은 이는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고요. 원화 마켓을 오픈하고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등 총 5개 종류의 암호화폐 원화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오비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실명 계좌를 활용한 원화 마켓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협의가 길어진 탓에 우선적으로 법인 계좌를 이용한 원화 마켓을 열게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명 계좌를 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원화 마켓 오픈을 통해서 침체한 암호화폐 시장이 상황이 개선되고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고스트머니, 귀신의 쌈짓돈 그런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몰아내려는 그런 작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좌가 열려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투자를 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이제 벡트 같은 좀 굉장히 인정받고 공인된 곳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을 한다면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태국 같은 경우만 해도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이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문위원이 현재 SEC는 성공적으로 산업 규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태국 SEC는 생태계와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현재까지 어떠한 저항에도 부딪힌 적이 없으며 많은 업계 인사들이 SEC가 취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저항하는 유일한 세력은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기꾼들 뿐이라며 나는 SEC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상당히 균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똑같이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태어나서 제가 태국이 부러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고 특히 사기꾼들까지 잡아내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비트코인 지금 현 상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장기 매수세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만약 지난 13일간 나타난 매수 압력이 지속된다면 지난해 74%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이토로의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차트상 바닥에 근접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로는 납세 시즌 마감을 지난 2일 반등세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국 소재 신흥기술 전문 벤처 투자사 퓨처 퍼펙트 벤처스의 파트너 잘락 조반 푸트라, 이름 참 괴팍하네요. 아무튼 이 사람이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예상은 이미 많이 봤으니까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죠, 예상하는 거. 예. 자, 다음 문자로 비트코인 캐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코인텍스트 서비스가 필리핀에서도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39개국에서 문자로 비트코인 캐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스틴선의 트론 관련 소식입니다. 비트토렌트 트론 기반 토큰 발행 예정. 비트토렌트 재단이 트론 프로토콜 TRC10 토큰을 이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론 창업자이자 비트토렌토 최고 경영자 저스틴선은 이번 도약으로 우리는 전세계 수억 명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컨텐츠 배포 및 공유 동력을 제공해서 신세대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그 아틀라스, 그들이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아틀라스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토큰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채굴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마디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업비트 등 여러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지원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총 3개의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클래식 비전, 두 번째는 노아, 세 번째는 콘스탄티노플인데, 지난번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대로 이 노아 하드포크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식 비전 같은 경우도 미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토큰도, 하드포크 되는 토큰도 이제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개인 지갑에만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개발진들의 설명도 굉장히 어설프고 이제 엉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콘스탄티노플 밖에 없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번에 그 작업 증명이 개념 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소문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비탈릭이 혼자서 열심히 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코인이 나오진 않아요. 그 비트코인 캐시처럼 쪼개지는 게 아니라 기존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하드포크가 아니라 소프트포크에 더 가깝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하네요.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화이팅. 모든 코인들을 다 응원합니다. 모든 제대로 된 코인 말이죠. 사기꾼들 말고. 사기꾼들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매거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매거진은 2012년 5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미하일 엘리시가 창간한 비트코인 전문 잡지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최초 인쇄 출판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비트코인 매거진이 지난 2015년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에 위치한 회사가 인수해서 온라인 버전으로 바꿨지만은 이번에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생성 10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제 지면 버전으로, 책 버전으로 재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비트맥스 측에서 사토시에게 감사하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0살 축하한다 비트코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제네시스 블록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비트맥스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 화폐로 떠오를 것이다. 이머니는 화폐에 가까운 미래라며
이는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과 기업화된 경제 집합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폐는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를 하느냐, 암호화폐가 대체를 하느냐, 그것에 관련된 문제겠죠. 다음은 좀 어이없는 토큰이 있습니다. 민블 원블이라는 유명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협곡이 주문에서 유래한 익명성 강화 프로토콜인데, 여기에서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1월 15일 메인넷 토큰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장난으로 만든 코인 같은데 메인넷까지 나온다.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같기도 한데, 아니면 장난이 아닌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 힙빗에서 일부 계정 동결은 KYC, AML 규정 준수 조치일 뿐 특정 캠페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날짜로 오늘 진행된 Proof of Keys 운동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금을 하려고 했는데 계정이 정지되거나 혹은 출금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두고 봐야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힙빗에 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겠죠. 후오비랩 연구 유실 비트코인만 200만 개에서 300만 개를 추정한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랩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체 활동이 없는 동면 상태의 비트코인 규모는 약 418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24%를 차지하는 정말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비교적 큰 폭의 반등 시기마다 다수 동면 상태의 비트코인 주소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 2018년 11월 6,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급락세를 보였을 때 이 동면 상태였던 일부 비트코인 주소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2009년 그리고 2010년 동면 상태의 비트코인은 약 187만 개 정도, 2011년, 2012년은 85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동면 상태의 비트코인 활성화 비율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동면 상태를 유지했던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유실 및 분실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에 따라서 집계된 영구 유실 비트코인은 약 200만 개에서 3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총 발행량의 12에서 18%를 차지하는 규모다. 굉장히 아깝습니다. 나 몇 개만 주지. 안타까운데, 에이구, 저걸 다시 찾을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UN 세계 식량회 이하 WFP가 현재 이더리움 블록 시스템 빌딩 블록을 통해서 요르단 난민 원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데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고 있네요. 네오 공동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DBFT가 곧 완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15초 내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중 지불 등 결함으로부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과연 네오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한번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G20의 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전에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G20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전자컴퓨터기술센터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투표 관련 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해시파워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메인 산하 채굴풀인 비트코인.com과 엔트풀의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파워 점유율이 아직도 무려 24.5%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41%였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작업증명 코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굴자들이 너무나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및 ATM 네트워크 업체 BT가 암호화폐 거래소 통합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객들이 더 손쉽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인데, 이제 사용자들은 API 서비스를 통해서 복잡한 KYC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REP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추후에 다른 암호화폐들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아인슈타니움이 51%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인슈타니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해커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되도 않는 상상이긴 한데, 다음으로 저희가 볼 소식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다른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었던 그런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내려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차트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금 ETF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비트코인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ETF가 승인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가격이 상승한 금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반면에 아마존 스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아마존 스탁 비교했다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아무튼 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95%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95%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이윽고 24,633%가 나중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이 비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버블 때문이겠죠.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IT 및 기술주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쳤었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터진 버블이 이제 비트코인 버블 터진 것과 비슷하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테크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이윽고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지금 버블이 터져가지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이 차트처럼 같이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 거품이 거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닷컴 버블 터졌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 그 암호화폐 음모론 두 번째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기술주 절대 사지 말라고, 쓰레기라고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던지고 개미들은 던지는데 뒤에서 기관들은 몽땅 이렇게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론에서는 이렇게 사지 마라, 쓰레기다, 이렇게 암호화폐 버블은 거쳤다,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전혀 상반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있죠. 많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그런 소식들이 저희 귀에 흘러 들어오고 있죠. 어느 것을 따를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겨울이지만은 우리가 이 암호화폐 가격 폭락보다 더 중요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 할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가격 폭락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다른 토큰들의 비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은 비상사태의 비상이 아니라 날아오른다는 그 비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증권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 스테이블 코인, 지분 토큰은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아직도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둘째,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여기에서는 지갑, 거래기술, 수탁 업무, 거래소, 브로커 솔루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은 규제 환경이 있다. 몇몇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규제가 블록체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견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규제는 블록체인의 명성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퇴출한다. 사기꾼들을 싹 잡아다가 똥통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둘째로 규제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는 보증수표 역할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시죠. 규제가 나와서 이제 세금 줄 테니까 세금 걷어가는 대신에 제대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암호화폐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기자가 기대하는 2019년에 기대하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 투자하기. 바로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하위 테스트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증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하위 테스트가 있죠. 그것이 이제 암호화폐에 맞춰서 새롭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더 나은 핵심 기술이 나올 것이며, 탈중앙화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킬러 컨슈머 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는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발전된 사업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암호화 대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노보그라츠 노보 형님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250만 달러를 투자한 대출 회사가 있었는데, 이름은 블록파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 이후로 고객과 수익이 총 10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는 미국 전역 42개 주에 서비스를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 코인이죠. 이 소금, 솔트도 이제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관련돼서 넥소라든지 트루USD 이런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어도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숏 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죠. 예, 그분들은 일단 수익을 보셨으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부 다 함께 돈을 벌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밀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내가 돈을 따려면 남이 잃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돈을 잃으면 남이 따간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자금줄, 기관 자금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 이 시장에 일찍 들어와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다 함께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가격 상승은 언제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가치 있는 코인들은 나중에 가격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 새해의 스타트를 잘 끊으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